신기술, 전화상담, 사주궁합, 묘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일부 순서는, 사주, 개인 사주 보는 법, 궁합 보는 법, 그 다음에, 전화상담, 대면상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주궁합의 묘미는 무엇인지, 묘미, 묘한 거죠. 묘한 맛. 적나라한 것에는 무엇이든 묘미를 붙일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 저마다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술이고 참 묘미일 수도 있고. 자, 사주 강의 신기술 포스팅을 보시려면 네이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신기술 363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과락이 있는 사주는 궁합이 반으로 확 깎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12신기를 돌려서 이제 배우자 궁에 무엇이 뜨는지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점쳐볼 수가 있는 겁니다. 궁합도 12신기에서의 합에 해당하는 게 합신이에요. 합신을 만나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궁합을 보는 분들의 이제 이유가 있죠. 자기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잘 살려고 보는 사람, 이혼하려고 보는 사람, 잘 모르겠어 갖고 보는 사람, 또 결혼할까 고민하고 보는 사람, 헤어질까 고민하고 보는 사람. 근데 사화가 합신이면은 결혼을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화. 그래서 12신기 돌리면 사화가 합신에 해당이 되죠. 합신. 이미 합쳐져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경이 간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재성과 관성,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연은 상당히 있는 사주이고, 천간이 합의돼서 만나는 궁합, 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자가 을목, 남자가 양경금, 이러면은 이제 재성과 관성, 배우자가 서로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성별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 여자금이면 화성이 남편이 되잖아요. 남자가 을목이면 토성이 재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자, 음간이 여자, 양간이 남자인데 성간이 합을 해. 이러면 재성과 관성이 서로 똑같은 배우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인연이 크게 있다고 보는 거지만, 인연이 초반에 있다고 중반과 결과까지도 훌륭한 건 아니에요. 다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살잖아요. 뭐 만남 자체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큰 인연인 거죠. 근데 이제 유지가 되느냐는 이제 전체 기운을 봐야 되는데, 남명 사주에서의 정제가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을목이 이제
이 진토종의 을목이 있어요. 근데 이 진토가 이 을목은 잘하기가 힘든 글자인데, 이게 삼합이 돼서 을목이 물바다에 떠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수식상이 범람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남자의 식상의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식상은 지금 자수를 깔고 있잖아요. 이 자수는 번식력이 대단히 좋은 걸 의미해요. 12지지 중에 쥐는 번식력이 짧으면서 많죠. 그래서 그런 번식, 자식, 또 성적인 욕구 해당이 되죠. 근데 일지가 더군다나 원래 식상이에요. 배우자니까. 근데 거기에 자수가 딱 들어가 있으면서 합국을 이루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의 이제 외도, 성적인 문제, 자수를 잘못 활용한 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을목이 떠나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명사주에서 남명은 자수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사화식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화가 시지는 자식궁이죠. 자식궁에 식상이 있죠. 사화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식과 합이 있고 자식을 키우게 되는 사주고, 남자는 혼전 임신율이 높은 사주인데 자식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자, 식상의 왕성한 부분이 문제죠. 자수, 번식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혼전의 임신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의 자식이 초반, 내 배우자궁은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여기가 연월일시에서 순서가 우측부터 가니까 우측 시작하는 부분의 병화가 식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임신이 먼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식궁에 또 식상 사화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자식을 무조건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 볼 때 특히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이 여기 드러나 있다고 다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임신은 많이 하시는데 출산은 잘 안 하셔요. 또 출산율 계속 떨어지는데 자식을 버리는 율은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이게 희한한 나라인데, 어쨌든 이 사주는 임신도 하고 자식도 출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왜 자식하고 인연이 없냐 보면은 화극금에서 화관성이 자식인데 화성이 어디에도 없죠. 그나마 이 남자는 재성이 암장에라도 있어가지고, 암장이니까 감춰놓고 하는 거잖아요. 땅을 파봐야 알 수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거는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자를 몰래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인성이니까 자기보다 연상녀를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실제 지금 이 궁합은 6살 차이, 인신충하죠. 6살 차이로 여자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연상녀를 위주로 연애를 하는 그런 운명이 된다. 진토, 편인, 인성 속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만 빼고
연애만 하기에는 대단히 유복한 사주예요. 결혼과 독신은 개인이 선택을 해도 죄를 받지 않아요. 하늘의 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자식 많이 나면 나라에서 애국을 하지. 애국을 하는 거에 대한 기운을 하늘이 주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차이 말고 재와 벌 차이에서 놓고 본다면, 결혼을 한다고 공이 크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공이 없거나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결혼과 독신은 그냥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차 사고 집 사고 옷 사고 뭐 먹고 뭐 여행 가고 하는 개인의 라이프 있죠. 그런 취향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만 하지 않고 그냥 연애하면서 사랑을 크게 그렇게 느끼고 살기에는 좋고, 결혼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관성이 전혀 암장에도 없기 때문에 자식을 놓기는 하지만 자식과 인연이 되지 않는다. 이혼을 해도 남자가 자식을 키울 리가 없다 보는 거예요. 고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은 없다. 그러면 양육비는 잘 주냐? 쉽지 않다. 그러면 자식은 가끔 보러 오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이제 혼전 임신, 원래 바람기가 연애 중에도 있었다가 헤어졌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빌고 사정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이제 겨우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게 임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혼전 임신 되는 궁합이다 라는 거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이혼 위기, 결혼과 이혼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는 항상 하늘에게 고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개인의 능력, 자기의 머리만 가지고 운명이 결정되어지진 않죠.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소통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살려고 한다 하고 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기운이 수신되고 본인이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하고의 인연으로 성장을 하였으나 이제 더한 성장은 없는 것 같고 아픔이 있습니다. 생활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의 운명을 더 크게 밝게 빛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나 또 이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의식적인 사인을 하늘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의 의식도 밝아져. 그리고 이거를 고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러냐 하고 이해를 해줘. 그래서 다음 인연법, 내가 이번에는 실수를 했으니까 제대로 된 인연법을 붙여주마 라고 하늘이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본인을 더 성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가호?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의식의 법이에요, 그것이. 이 부분에 이제 그 사주 책이나 운명학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도라든가 이제 뭐 종교 차원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천도, 도 차원에서 이제 하늘과 소통하는 법 중에 한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하늘을 빼고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가 쌓여요. 문제는 끝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늘 공부를 빨리 하실수록 좋다. 언제? 무조건 빨리 할수록, 오늘 당장 할수록. 20살, 30살? 당연히 빨리 하면 좋죠. 특히 결혼하기 전에, 특히 자식 낳기 전에, 특히 사업하고 일 벌리기 전에. 그래서 무조건 50세, 40세,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본인이 이러한 정보, 의식의 정보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운명의 근원적인 거, 인간의 의식, 신의, 하늘의 빛, 영혼이 이런 걸로 처음에 인연이 되기보다는 대부분이 사주를 통해서 이제 저의 강의와 이 포스팅을 인연이 되는 분이 많죠. 그래서 사주를 전하기는 해요. 전하기는 하지만, 운명을 결정짓는데 사주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주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주는 원래 있었던 게 또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는 하고 활용은 하되, 자기 운명을 업을 짓지 않고 그걸 제대로 성찰하려면 그 우주 시스템과 인간의 이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 그리고 알고 있으면 뭐예요? 실천하셔야 돼. 실천하시면 다 운명이 밝아집니다. 사주가 거짓 사주여도 운명이 밝아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자, 그런 거고, 이제 여자 사주의 비겁이 46% 신강하죠. 신강하고, 이제 남자는 식상이 왕성하니까 바깥에서 첩을 두는 그런 사주죠. 옛날로 쳤을 경우엔. 요즘으로 치면은 바람을 당연히 필수밖에 없는 아주 바람 전용 샘플 사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가 왕해지니까 호르몬이죠. 남자의 호르몬, 성 호르몬으로 이걸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 비겁이 왕성하면은 왜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또 이 여자 사주는 연하남이라고 했죠. 왜 연하남을 만나게 되냐면, 자기의 기운이 신강한, 비겁이 많은 신강한 사주는 신약한 남자가 만만한 남자, 이런 남자를 남자로 봐요. 그렇게 인지를 해. 이 사주에서 뇌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니까 그런 부류들하고 만나게 될 소지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관성이 배우자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비겁이 다 재성에 해당이 되는 거. 그죠? 관성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야. 이게 다 여자예요. 이게. 여자가 46%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16%고 여자가 46%야.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16%야. 근데 그의 2배 훨씬 넘게 46%에 해당하는 재성이 더 커요. 그러면은 돈이 많든지 여자가 많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남자는 6살이 어려. 더군다나 20대야. 그러니까 돈이 많을 리가 없어요. 그럼 뭐가 많겠어? 여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사주를 미리 제대로 사주를 자기 거를 알고 배우고 해서 결혼을 사전에 미리 잘 썼더라면 그죠? 뭐든 씨를 뿌리고 나서 뒤처리하는 것보다 씨를 뿌리지 않고 올바른 씨를 제대로 뿌려서 첫 단추를 바르게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재혼을 12신기로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경금 있고 신금 있고 이 일간 사이로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 중에
경금이 있죠. 이 경금, 사중 경금 때문에 재혼수 또 역시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하다. 그 다음에 대운에서 금국으로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관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세 번째, 세 번 다 있다. 세 번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재혼을 오히려 본인이 거부하기가 어려운 운명이 된다. 그래서 재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신금이 사를 타고 있고 사가 합신이에요. 12신기에서 합신이기 때문에 이 사화는 이분 운명에서는 대단히 위력적이고 좋고 풍요로운 거를 의미를 해요. 사. 그래서 사를 가지고 있는 사주. 그 다음에 다음 대운이 35대운의 술토에 이 술 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 그렇기 때문에 술토를 가지고 있는 남자. 이거 그 책에 신기술 책에 나와 있어요. 궁합법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사하고 술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여름 가을생 그 다음에 겨울생 이렇게 인연이 좋고 그냥 같은 봄생은 이렇게 합이 일어나요. 여기가. 그래서 자기가 신강해져서 힘들으니까 결혼이 힘들어져요. 봄생을 만나면. 봄생은 정말 유의 깊게 조심스럽게 궁합을 봐야 되고 가을생 정도면은 이제 인연이 있다 보고 사는 이 자수는 성욕이 왕성하고 변신력이 왕성해요. 변신력이 왕성한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성욕보다는. 자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성욕하고 성능력하고는 달라요. 이 자수는 성능력보다는 성욕에 해당이 돼. 그래서 양으로 자꾸 승부 걸려고 그래. 이것저것 그런 기운이고 이 사화는 한 번을 하더라도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자수는 길게 못하죠. 이 사화는 길게 하는 거야. 이 뱀 자체가 길잖아. 뱀의 모양이 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12지지에서 사화 이 뱀의 성교 그 능력 그 시간이 원래 가장 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를 쓰려면은 이제 속궁합이 맞춰보고 왕성한 남자면은 뭐 궁합 보지 않으셔도 돼요. 요 정도 정보만 가지고서 맞아 떨어지시면.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의 재혼운이 지금 코앞에 닥친 게 아니죠. 그리고 아직 이혼도 안 돼 있으니까. 이 사주 글자상으로는 이 술토 중에 신금이 뜰 때 들어오겠죠. 여기는 지금 12신격을 보면은 현재 정해대운의 해수잖아요. 해수는 겁살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자가 겁살 신격 12신격을 겁살을 만나면 겁탈 당하는 거예요. 약간 강제성의 기운이 있고 뺏기는 거죠. 뭘 뺏기든 몸을 뺏기든 입술을 뺏기든 돈을 뺏기든 뭔가 정신을 뺏기든 좌우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연애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결혼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기운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하고 나서 늦게 오셨죠. 그래도 뭐 아직 뭐 한참 살 나이니까 다시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35대운 특히 이 술토 들어오는 40세 대운 뭐 요때도 좋죠. 그 다음에 계속 뒤로 가도 계속 있으니까 그죠? 재혼이 오히려 유복하다. 그런 이제 사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의 그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2부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블로그, 신기술 들어오셔서, 363강 다시 한번 포스팅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신기선사였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